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아주 돈 되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입니다.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재무제표 행간을 읽어라. 자, 이분은 책만 쓰는 분 아닙니다. 저는 책만 쓰는 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 경제 쪽, 특히 투자는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이 저자분도 김대욱 PB이신데 이 KB증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탁월한 분이신데, 자, 또 특히 뭐 외국인 상대로 영업을 외국인, 그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 예. 그 영향이 많이 크죠. 예. 그 외국인들 상대로 이제 한국 주식을 세일즈를 했었죠, 제가. 예. 아, 그럼 그 외국인들한테 한국 주식 기업의 이제 소개하는. 그렇죠. 그러면 투자 유명 종목을 이제 제가. 그럼 그 분석해서. 기업을 아주 제대로 알아야겠네, 그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감으로 분위기로 대충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굉장히 까다로웠겠네. 예, 많이 그죠? 까다롭죠, 외국인들은. 대부분 분들이 이제 기업에 주식에 투자하는데,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기업에 투자하는데 기업을 모르고 투자해요. 그렇죠. 그냥 분위기에, 감에 돈 번다더라 해서 많이 잃죠, 그죠? 그렇죠. 결과가 예. 별로 좋지 않죠. 우리 뭐 김 PB님도 저랑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 주식해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 분들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건데 대부분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하더라도 좀 잘 그렇죠. 못하고 계시죠, 제대로. 예. 그래서 정말 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공부를 하십시오. 주식은 기업에 하니까 기업을 공부. 오늘은 뭐 우리가 한 1회, 2회 정도로 이 책을 중심으로 엑기서 나누어 드릴 텐데, 그렇지만 뭐 방송으로 되겠습니까? 책에 투자하셔서 많이 배우시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셔서 돈을 싹쓸이 하셔서 돈 많이 벌면 저한테도 좀 나눠주고 하십시오. 재무제표 분석을 다 어렵게 생각해요, 그죠? 예. 많이 어려워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 내용이 많고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도 우리 목적에 맞게끔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예. 우리는 주식이 투자에 필요한 재무제표 분석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만, 핵심 부분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내용이 뭐 이를테면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 관점에서 핵심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렇죠. 자, 그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만 걸러가지고 그 핵심 부분만 제가 책에 좀 담아봤습니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우리가. 있다. 그게 이제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인 거죠. 제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이 기업 한번 사봐 하면 예. 그냥 샀거든요. 예. 근데 그 기업을 사기 전에 예. 간단한 부분만 체크만 하더라도 예. 이게 사도 되는 기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제 기업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그 이제 매년 매출이 60억, 50억대예요. 예. 일반적으로 이거는 상장 기업치고는 되게 매출과 작은 기업이에요. 그 좀 좋은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자료 화면에 27기, 26기 나오는데 이게 뭐 고등학교 졸업한 기술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거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예, 그냥 매년도라고 이야기하시면 예, 되는 이게 거죠? 기업이 이제 25기다. 그런 얘기는 기업이 탄생한 지 25년이 됐다는 27살 먹었다. 예,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보면은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25기에는 2억만 있었어요. 예. 그러다 이제 뭐 26기에 한 14억으로 늘었는데 뭐 어디서 외부에서 차입을 했다 아니면 유상증자해서 자금을 좀 조달했겠죠. 근데 이제 계속된 실적 부진으로 다시 27기에 보면 3억으로 현금성 자산이 줄었어요. 쭉 빠졌네, 그죠? 예. 그러면 사실 3억 정도면은 직원 한 달 월급 주고 나면 이제 없어지는 그러게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또 기업은 또 다시 이제 또 어디 가서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 하나만 보더라도 이 기업은 정말 투자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정말 나쁜 기업이다. 그런 사례들은 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또 한 가지를 보면요. 이게 2014년도 한진해운 유형자산 변동 내역인데, 예. 일단 기업이 실적 부진으로 돈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외부에서 차입을 하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계속 실적이 부진하고 신용도가 떨어지면은
외부에서도 이제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순서가 보통 이제 비영업용 자산부터 매각을 해요. 예, 이런 가지고 예. 있던 토지나 이런 것들 매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돈이 모자라면은 이제 막 갖고 있던 영업용 자산까지 매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 2000 영업용 자산까지 매각하면 그냥 사업 안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 한진해운도 배까지 팔았으니까 뭐 나중에 현역 경기가 다시 좋아져봤자 7안에 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은 거의 갈 때까지 가는 걸로. 지금 이제 보여요. 자료화면에 빨간 우리가 박서 네, 표시해 놓은 그 왼쪽에 보면 기계장치 선박 컨테이너도 팔아치웠다. 예. 야, 이게 참. 그 보면은 금액이 어. 4천억이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문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겠죠. 영업을요. 자,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기업의 재무제표는 그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따가 좀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겁니다만.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처분 및 폐기 이 항목에 유형자산 변동 내용이고요. 이게 그- 이제 재무제표 주석이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예, 설명을 좀 거기에 드릴 이런 예정입니다. 그 회사의 영업에 기반이 되는 것들을 팔아치우고 있다 이러면 이것은 그냥 빨리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투자하면 안 되는 그런 기업이네, 그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주식 투자자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주식 투자자 스스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예, 이 예. 주식 재무제표 분석이. 예, 예.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예.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것을 간단하게 좀 풀어주시면.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 분석이 또 필요한 이유가 음. 이를테면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업 실적을 많이들 보세요. 예. 그렇죠? 뭐 매출은 얼마인지,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순이익은 얼마인지. 음.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양호하게 나오더라도 그 이면에는 되게 문제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이를테면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그 손익계산서 외적에 보면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만 예. 그 기업이 매출은 증가하지 않는데 매출채권이 갑자기 급증을 한다. 이거 다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매출은 증가하지 않는데 매출 채권은 갑자기 증가한다. 급증한다. 그러니까 매출채권은 이제 생산한 제품을 외상으로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상으로 팔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기업이 그 기존 거래처에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팔지 말아야 될 기업에 무리해서 외상을 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안 살라고 하는데 억지로 사가라 해서 예, 예. 돈은 나중에 달라. 그래서 이런 케이스네. 실제로 뭐 그 실적은 좋게 나오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문제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예.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한 이유, 또 다른 이유인 거죠. 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숫자가 나오면 머리부터 아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기업 분석을 잘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저도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이게 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적성에 안 맞더라도 적성에 맞는 사람은 한 번 들어서 이해할 때 적성에 안 맞는 저 같은 사람은 한 10번 들으면 이해됩니다.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이따가 이 재무제표 분석을 쉽게 하는 한 5가지 원칙 정도를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 꾸준히 잘 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좀 복잡하다 싶은 것들은 딱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들으세요. 어려우면 또 들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왜? 돈이 된다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들으시면 되리라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까지 좀 이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채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가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가격을 늘 쳐다보는데 그죠? 예. 이 주가가 결국 기업 경영 성과 우리가 실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실적과 이 주가가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다 항상 일치하죠. 그렇죠. 그죠? 일치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이게 개인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지금 준비한 거. 자, 지금 자료 화면에 네, 왼쪽은 이제 재무상태표고 오른쪽은 손익계산서인데 예. 일단 기업이 기업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재산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외부에서 조달한 게 부채고 예. 주주들이 이제 투자한 게 자본이잖아요. 자본이고, 예. 그리고 기업은 그
출자한 주주한테 반대급부로 주식을 발행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이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이제 구성을 하겠죠. 뭐 기계, 뭐 건물 그렇죠. 짓고, 건물 예, 짓고.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기업이 영업을 해서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이제 오른쪽, 예, 오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매출액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업의 주된 비용을 제외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 비용 세금을 내고 나서 예. 이제 지배지부 순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음. 주주에게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던 나머지 금액이 이익금에 쌓여요. 예. 자본 계정에. 그래서 기업이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늘어날수록 이익금이 증가하겠죠.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자본 자체가 커지겠죠. 음. 그러면은 그 주주에게 발행된 주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자본이 커지면 당연히 그 기업의 주가도 가치도 오르겠네요. 올라가겠죠. 예. 반대로 이제 장사가 안 돼서 계속 적지 않았다. 음. 그래서 이익 이용이 줄어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자본 규모가 줄어들다. 음. 그러면 당연히 주식의 가치도 나빠지겠죠. 나빠지겠네. 또 이제 이익 장사를 잘 하는 기업들은 특히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배당, 그죠? 남는 돈으로 주주들한테 또 배당도 많이 배당도 주죠. 많이 주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왜 기업 재무제표 분석을 해야 되고 결국은 기업의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반영한다는 것을 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어쨌든 배당을 주는 기업은 일단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다. 물론 뭐 올해 장사를 못해도 뭐 지난해까지 쌓인 배당 가지고 올해 주는 기업도 배당을 있긴 줄 수도 있죠.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여력이 되니까 그렇죠. 계속 배당을 주는 거죠. 여력이 되니까 자 그런 포인트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재무제표 분석을 하지 않는데 첫째는 뭐 내용이 어렵죠. 예. 숫자만 보면 괜히 골치가 아픈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죠. 네. 또 그리고 내용이 좀 깨알 같아요, 그죠? 너무 많죠. 내용이 깨알 같아서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죠. 뭐 이를테면은 회계서적인 내용들 다 분석을 하려면은 사실 기업 하나 하루 종일 분석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실무에 계시니까 실무에 계시니까 사실은 이 재무제표 분석하고 실무 이게 실전 주식 네. 투자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증권회사 PB분들도 그 재무제표를 안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예. 근데 안 보고 안 해. 그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기업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만 알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주식해서 손실을 안 입는다는 그 자체가 되게 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꼭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음. 근데 내용이 사실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도 기업 하나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게 한 20분 이 정도로 끝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20분에 견적이 나오네. 좀 웬만한 기업들은 10분이면 다 돼요. 예. 사실 근데 그런 그 어떤 스킬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 분석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러실 예. 필요는 절대 없어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재무제표 분석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렇죠. 항상 이제 기업의 실적이 오늘 주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른 뭐 대외 이슈라든지 그렇죠. 또 다른 분위기라든지 이런 수급에 등등의 의해서도 바뀌고, 그렇죠. 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실제 이렇게 기업 분석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별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또 기업 분석이 안 되는 기업들도 많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제약 의료주 이런 바이오 예, 특히 그렇죠. 이런 벤처 기업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자연스럽게 등지게 되는 그렇죠. 이런 현상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 우리가 나눈 30분 안에 재무제표를 읽는 원칙 이제 예. 읽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원칙이죠. 자 우리 이제 우리 작가님은 또 저자님은 또 PB이십니다. 아까 10분 내지 20분 정도면 한 기업을 이제 견적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게 가능해요? 30분 이내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만들었어요. 예. 이거 제가 만든 원칙이고 이제 경험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재무제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숫자가 클수록 중요합니다. 예. 이를테면 뭐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크게 숫자가 나타나고 재무상태표에서 보면은 매출 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이 크게 나타나는데 그런 숫자가 큰 것들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금액이 많을수록 일단 뭐 매출이 많으면 숫자도 많을 거고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도 많고 유형자산도 많고 예. 재고자산도 많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 금액이 큰 것들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큰 숫자 위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큰 기업들은 숫자가 크잖아요. 크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비교를 한 거죠. 큰 숫자랑 뭐 이를테면 기타 뭐 예수금 뭐 기타 예. 유동부채 뭐 이런 것들은 숫자가 작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기업 실적이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손익계산서나 또 그 대차대조표에서 숫자가 이렇게 금액이 큰 위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예 좀 찝어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이 원칙도 되게 중요한데요. 절대적인 정답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뭐냐면은 많겠죠. 예. 예를 들어서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선수금 하면은 착한 부채라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예. 모든 회계서적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계약금이에요. 기업이 어떤 제품 공급을 계약을 맺거나 장비 공급 계약을 맺으면 선수금은 먼저 받았다라는 그렇죠. 거죠. 일종의 계약금. 예. 내가 공장인데 내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먼저 돈을 약속, 받았다. 예, 물건 주기 전에 계약금으로 자, 이건 받은 일단 거죠. 선수금은 받는 입장에서는 행복한 거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이런 선수금이 많을수록 예. 이런 선수금은 이제 일단 부채로 잡힙니다. 왜냐면은 예. 나중에 물건을 만들어서 갚아야 되니까 예. 의무가 생겨가지고 이제 부채로 보는데 예. 이렇게 선수금이 많아지면은 이제 뭐냐면은 기업이 그 공급 계약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미래에 이제 매출도 많이 늘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게 예.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다들 선수금하고 착한 부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 기업을 보면은 어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여기 테스라는 그 제가 기업 재무상태표 주석에서 이것도 갖고 온 건데요. 예. 보면은 그 전기말은 이제 전년도겠죠. 그랑 단기말 올해랑 봤을 때 선수금이 어떻습니까? 7억 9천에서 예. 30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자료 화면에 테스라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이 선수금 부분이 예, 명기된 지금, 예, 부분을 그걸 이제 별도로 우리가 따서 올려드리고 이 있습니다. 테스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말씀드린 이제 그 장비 계약을 맺으면서 선수금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보면은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매출액이 예. 그 2017기가 이제 전기말이에요. 예. 그때는 누적으로 1950억이었는데 전기는 지난해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18기에 올해 이제 단기를 보면은 매출액이 1000억으로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선수금은 늘었는데 매출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 왜 그러냐? 이 공급 계약 이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보통 상장 기업들이 공급 계약을 많이 공시를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확신된 걸 우리는 다들 이해를 하시는데 예. 이게 확신된 게 아니에요. 그 일종의 MOU라고 하는데 양해계약서라고 해서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계약만 맺고 그래서 계약금을 줬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실제로 제품을 가져가는 그 시기를 계속 늦추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금만 쌓이고 실제 매출은 늘지를 않는 상황, 오히려 줄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건 이거니까 이거다, 또는 이건 이거니까 저거다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선수금도 해석을 잘 해야겠네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선수금은 부채로 계정 과목으로는 잡히는데 네. 또 사실상은 나중에 매출이 실현되면 결국 이제 매출 쪽으로 넘어갈 그렇죠. 금액인데 단순하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선수금이 늘면 다들 이렇게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매출이 늘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단순하게 보면 좋은데 또 그 속에 있는 복선이 있을 수 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행간을 읽어라라는 게 책 제목이잖아요. 예.
행간을 읽으라는 게 책 제목인데, 자, 우리가 30분 안에 재무제표를 읽기 위한 세 번째 원칙.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그 어떤 특정 시점에 그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예. 그거를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예. 시계열적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계열이 뭐라고 이해해야 이를테면은 될까요? 전년 대비해서 또는 전전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이 그렇군요. 늘었는지 예. 줄었는지 음. 각각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늘었는지 이런 이런 통계들을 우리가 뭐 정부 발표나 네. 뭐 등등에서도 자주 나오죠. 전월 뭐 대비,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자, 이런 것을 시계열 분석이라고 한다고요. 예, 그렇게 시계열 분석이 이것도 다 저기 재무제표 그 전자공시 시스템 가면요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냥 그 어떤 특정 계정 과목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서로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좀 저희가 효율적으로 빠르게 재무제표를 분석이 가능해요. 이를테면 예. 매출액하고 매출액만 보는 게 아니고요. 매출액하고 매수채권의 규모가 어떤지 또 매출액하고 유형자산은 어떤지 이런 걸 다 비교해서 분석해야지만 저희가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기업 재무제표 분석이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책 가지고 조금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은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요 돈 파는 가게 이 책 지금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서 배우는 거고, 몰라서 배우는 김에 같이 나눈 겁니다. 귀한 분 시간 뺏어가면서 잘 들어주세요. 자, 네 번째.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큰 숫자들은 제가 이제 큰 숫자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거 이제 나중에 그 계정 과목도 다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게 큰 숫자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큰 예. 금액이 갑자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 예.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기업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전화 한번 받아줘요. 아 그럼요. 주주들은 다 전화를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주주니까 대부분 내가 주주다 하면 되네. 근데 일반 투자자들 전화를 이제 꺼리는 이유가 예. 다들 이제 한기 쓰는 전화를 많이 하니까 왜 주가 관리를 안 하냐. 주가 관리 안 하냐.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조금 이제 투자를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업을 방문도 하더라고요, 그죠? 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재무제표 분석으로 투자 유망 종목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사실은 재무제표 분석으로 투자 유망 종목은 저희가 고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들. 아까 예. 보여드렸잖아요. 현금이 없는 기업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분석으로 투자 유망 종목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뜻은, 이게 우리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때는 미래 가치를 보고 오를 거라고 보고 실적이 오를 거라고 보고 하는데, 재무제표에서는 과거 자료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미래의 기업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숫자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또 미래의 이 주가의 상승이나 또는 하락 보장해 주는 그렇죠. 게 아니죠. 보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잘 정리해 주셨지만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만 걸러낼 수 있어도 야 이거 대박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예, 손해 안 보는 거니까.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또 재무제표 행간을 읽어라. 이 책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인데요.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고,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이 저자분을 섭외했으니까 돈 파는 가게가 참 대단합니다. 그죠? 예, 바쁜 시간에 오셨고, 이 방송은 제가 이제 1회, 2회로 나눠서 진행해 드릴 거고, 1회에는 지금 이제 같이 들은 것처럼 조금 소프트하게 그래도 골치 아파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했고, 자, 이어지는 2회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디테일한 그런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